초등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학원 선택에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원 선택 어려우시죠? 내 아이에게 맞는 학원 보내고 싶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기는 한데 성과는 나오지 않고 여기가 맞나 싶고 다른데 어딜 보내야 하나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들이 좋다는 학원만 따라갈 수도 없고요. 전 중등 교사이기도 했고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아직도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 고민에 대해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소중한 아이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학원 선택 전 이 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말미에 학원을 결정하신 후에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라 자신합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학원의 형태는 대형학원 또는 종합학원, 소형학원, 교습소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학원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이 성향과 학원을 선택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어떤 형태의 학원을 선택하시든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원을 보내시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모든 학원은 전문가의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커리큘럼으로 운영됩니다. 교육에 정답이 없듯이 학원의 커리큘럼도 아주 다양하고 정답이 없습니다. 나쁜 학원과 좋은 학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 맞는 학원과 맞지 않는 학원이 있을 뿐이죠. 영어 듣기와 말하기에 특성화된 학원을 보내시면서 읽기와 쓰기 실력이 동시에 늘기를 바라시면 좀 어렵겠죠. 수학도 교과나 내신 중심의 학원을 보내시면서 올림피아드를 준비하시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미술학원을 보내시더라도 아이가 즐겁게 미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즐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 예중예고를 목표로 할 때와 같은 학원을 선택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그 학년의 중점 학년과 중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은, 학습은 선행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조금 앞을 내다보고 아이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끌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초등 저학년에 특화된 학원에 초등 고학년이 다니거나 중등 내신 학원에 초등 저학년이 다니는 건 아이가 지금 필요로 하는 학습이 아닌 교육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은 수익성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중심 학년을 기준으로 범위를 넓게 잡고 학생을 받아들여야 보다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고 수익도 높아지겠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어느 학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메인 타겟층이 있습니다. 소마, 필즈, 다음 등의 학원을 고학년이 다니거나 황소를 1, 2학년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세 번째, 카더라라는 소문만 믿지 마시고 직접 학원을 방문해서 상담해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원이 교육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일반 자영업과는 다르게 교육자의 마인드가 적어도 50% 이상이어야 학습의 진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만나보시고 내 아이가 학습할 공간도 둘러보시고 상담해 보시면 원장님이 사업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50% 이상인지 교육자의 마인드가 50% 이상인지 어느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 가도 원장을 볼 수 없고 피드백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네 번째, 중요한데요. 선생님들을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들의 스펙과 학력만을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는 곳은 아닌지, 내 아이 담당 선생님은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지, 내 아이 수업에 대해 담당 선생님과의 피드백은 잘 되는지에 대해서요. 커리큘럼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걸 내 아이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담당 선생님인데요. 일례로 저희 학원에서 라이딩 특허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시게 했던 선생님이 다음 달 대치동 유명한 학원에서 초등 5학년 담임으로 계신 걸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인 중에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은 없으나 모두가 국어를 가르칠 수는 없듯이 유창성만이 전부가 아니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를 잘 관찰하시고 아이와 감정적 교류와 함께 멘토가 되어주시며 그 아이가 그 과목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면 좋을 듯 하고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하는 말은 자동 필터링이 걸린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때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통해 어머니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부탁드려 보세요.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한껏 고무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께서는 이때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활용하세요. 만약 내 아이가 어떤 장난감 또는 뭔가를 갖고자 한다면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내 아이가 충분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선생님이 선물을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학원으로 선물 몰래 갖다 주세요. 학교와 담임 선생님은 선택하시기 어렵지만 학원은 선택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5번째, 학원에서 실시하는 레벨 테스트. 이건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7세고시라고 불리는 대치동의 학원 레벨 테스트를 보면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대략 2년 정도를 주기로 학원 레테이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6세, 7세 아이들이 우리말로도 어려운 주제에 대해 포맷에 맞춰 에세이를 쓰고 그 긴장감 속에 인터뷰를 보고 너무 일찍 평가에 노출된 아이들이라 요즘엔 틀릴까봐 걱정돼서 확신이 없으면 아예 대답하지 않는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너무 늦었어요 등등을 말씀하시는 학원은 뭘 얼마나 많이 한 아이들이 다니는 걸까요? 초등아이들은 앞으로 해야 할 공부와 시간이 얼만데 뭐가 얼마나 왜 늦었을까요? 레벨 테스트라는 건 말 그대로 레벨 테스트여야 합니다. 아이가 우리 학원에 오면 어떤 반부터 시작하고 어떤 교재부터 시작해야 이 아이가 적절한 수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아이를 보며 테스트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아니면 원장 또는 직접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테스트 결과를 분석해서 잘 되어 있는 부분과 보충이 필요한 부분, 어떻게 메이크업하며 보충할 부분들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학원을 찾아보세요. 직접 수업하지 않고 부모님과 상담 후에 아이들이 수업에서 부모님의 요청사항을 직접 들어드리기 어려운 상담만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과의 레벨 상담은 합격, 불합격 여부와 몇 점이냐 어느 반에 가시고 수업 일정은 이러니 등록하시려면 언제까지 오세요. 외에 어머님들께서 접하실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을 듯합니다. 무료도 아니고 비용을 지불해서 보는 시험이면 왜 이성적이 나왔고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도 나누고 앞으로의 진행사항도 들어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6번째, 내 아이가 지금 현재 다니는 학원에서 탑반이다? 좋죠.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더 열심히 해도 올라갈 반이 없다면 옮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탑반에 갈 정도의 아이들이면 부모님들께서 서포트를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아이들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성향일 텐데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도 올라갈 반이 없으면 조금씩 루즈해질 수도 있고요. 학원에서도 이 아이들을 정해진 커리큘럼 외에 더 끌어갈 이유도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반이 2개 정도 있는 곳이 가장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다는 느낌과 동시에 더 열심히 해서 승급하고 싶다는 동기부여 또한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 아이가 가진 능력의 100% 이상의 노력을 하며 다녀야 한다면 숙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하기 어렵고 매번 테스트마다 버거워한다면 아이에게 맞는 학원이 아닙니다. 버티다 보면 적응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한두 달 정도 지켜보시고 그래도 아이가 힘들어하면 그 학원은 아이에게 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학습은 어렵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성향에 따라 버겁더라 결국 치고 올라가는 성향의 아이는 아이 레벨보다 조금 챌린지가 되는 반이 맞을 수 있고요. 주변에 다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아이의 의욕을 상실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에만 몰입하는 경우도 있으니 내 아이를 잘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초등의 아이에게 학습이란 할만하고 해볼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확인하셨을까요? 그럼 학원 선택 후에 체크하셔야 하는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학교 가면 학원 가방, 학원 가면 학교 가방을 확인해 보세요. 감시의 의미가 아니고요. 학교 가방에서는 부모님께 전달되어야 할 안내문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가져간 준비물이 그대로 가방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연필, 지우개 등 잃어버린 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학원 가방은
교재를 보세요.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아이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셨는지, 오답에 대한 체크가 되었는지, 숙제 체크는 되어 있는지, 수업 시간에 아이가 집중하며 들은 흔적이 있는지를 봐주세요. 교재만 보셔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숙제했어? 물어보시고 아이가 숙제했다고 하면 그걸로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확인은 안 하시더라도 숙제가 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봐주세요. 학원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두세 시간씩 수업으로 여러 교재를 하다 보면 시험도 봐야 하고 진도도 나가야 하고 쉬는 시간도 있고 그런 빠듯한 과정 속에서 숙제 체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체크가 안 되면 아이는 숙제는 대충 해도 되는구나,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숙제는 내가 하면서 뭘 이해했고 뭐가 어려운지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니 번거우시더라도 꼭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학원을 선택하고 다니시기로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참여시켜 주세요.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 결정하셨더라도 아이와 상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며 보다 책임감 있게 다닐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을 때와 이해하지 못할 때의 수행 능력의 차이가 큰 건 아시죠? 간혹 어머님 손에 이끌려 울며 레벨 테스트를 보러 오는 학생들을 보면 전 돌려보냅니다. 아이가 마음이 닫혀 있는데 실력이 보여질 리도 없고요.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학원에서 가져갈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학원을 결정하셨으면 학원을 그만두실 때까지는 학원에 대해서 또는 선생님에 대해서 아이 앞에서 불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니는 동안에는 아이가 학원과 선생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아이 앞에서 너네 학원 이상해, 너네 선생님 왜 그러니 하시면 아이는 학원과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 몫이 되겠죠. 쉽지 않으신 거 너무 잘 압니다. 이래서 어른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른이 된다고 하나 봅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의 눈물과 시간을 갈아서 만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학원 선택,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좋은 학원을 알아보는 눈도 생길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빨리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정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죄송해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유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원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곳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영상도 찾아보시고 아이를 잘 키우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시니 이미 절반 이상은 성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